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대통령 선거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 관련 소식을 특집으로 준비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기현 원내대표의 연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연설이 끝나면 바로 윤석열 당선인이 단상에 올라와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연설이 시작되면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청년 보좌역들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당선증을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것을 인증하는 당선증을 수령하는 그런 세레모니도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제20대 대통령 당선증을 윤석열 당선인이 받는 그런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청년 보좌역들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참석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윤석열 당선인의 연설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김병진 전 국회의원,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짧게 김병진 전 의원님 어제 대선 결과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일단은 처음에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 보고 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나중에 정말 간신히 이겼지 않습니까? 간신히 이기고 나서 이거는 국민들이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공감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뜻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지 행동 하나하나를 스스로 살펴보면서 공직에 임하라라고 하는 국민의 경고가 실려 있는 투표 결과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이 손에 땀을 쥐고 저도 어제 선거방송에 직접 참여하긴 했습니다만 새벽 4시 반 넘어서까지 간 선거방송은 처음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로 피말리는 접전이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끝났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연설이 곧 시작될 것 같은데 현장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당선인께서 국민들을 위한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참 작년 여름 우리 당에 입당해서 또 선거운동을 하고 경선을 거치고 또 우리 당의 후보가 돼서 추운 겨울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전국을 누비면서 이렇게 지나온 그 몇 달간이 참 돌이켜보니까 꿈만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동지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나름 헌법 정신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동지들과 함께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듣고 함께 껴안고 부비고 해보니 이 헌법 정신이라는 게 어떤 건지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건지 뜨겁게 가슴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또 16차례의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저를 단단하게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우리 동지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나 정말 꿈만 같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부를 인수하게 되면 이제 윤석열의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라는 그 여당의 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당 정이 긴밀히 협의해서 정책도 수립하고 집행하고 이런 피드백을 해 나가야 됩니다. 반면에 대통령이 된 저는 모든 공무원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의 사무와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야당과도 긴밀하게 협치하고 우리가 뭐 결국은 선거 때는 경쟁하지만 결국은 국민을 앞에 놓고 누가 더 국민에게 잘 할 수 있는지 치열하게 경쟁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이 대통령 이 선거를 놓고 저희들도 오랜만에 정말 한번 다 함께 후회 없이 땀 흘리고 또 새로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신감으로 저희들이 다른 누구보다 국민에게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우리 당이 더 결속하고 또 약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더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하시죠. 그리고 많은 분들 고생하셨지만 우리 이준석 대표님 또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님 또 마지막 차분하고 지혜롭게 이 선거를 지휘하신 우리 권영세 본부장님과 그리고 우리 청년 보좌역들의 역할이 정말 컸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민의 힘이 경륜가들과 함께 청년들이 함께 하는 청년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그려나가는 이런 젊은 당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네. 정말 여러분 감사드리고 벌써 이 어깨가 이 무거운 이 하중으로 진 눌리는 것 같은데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여러분과 상의하고 묻고 또 국민께 묻고 해서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난관이 계속되더라도 저는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고 물어가면서 한다면은 어떤 난관인들 해결되지 않을 게 있겠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또 가져봅니다. 하여튼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말 후회 없이 보낸 이 날들이 오래오래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다 함께 손잡고 또 뜁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윤석열 당선인께서 국민들을 위한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실 수 있도록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연설이 끝났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 참석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대통령 당선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말을 다 함께 들어봤는데요. 윤춘호 의원,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같이 고생한 당원들에게 이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됐고 정부를 인수하게 되면은 내가 여러분들 당을 직접 도와드릴 일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같이 봉사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 선거에서 기여했던 이준석, 김기현, 권영세 같은 이런 당 관계자들 이름 호명하면서 네. 경륜 같은 이런 분들과 그다음에 청년들이 함께 미래를 열어 나가도록 하자. 그다음에 어깨가 대단히 무겁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그다음에 또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나가면은 잘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5분 정도 했는데요. 네. 오늘 연설을 보니까 원고를 사전에 준비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이제 즉석 연설 같은 느낌을 줬는데 아마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지금 오늘이 이제 당선 첫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절제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의 연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 참석해서 한 연설을 보셨는데 말이죠. 현장에서 해단식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은데 현장 화면을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상당히 많은 당원들이 참석을 했고 특히 청년 보좌역들 또 기자들의 모습도 많이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 화면이 흔들려서 여러분께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습니까? 민주당도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그야말로 역대 최소 득표율차 석패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어떻습니까? 어제 밤새 지켜보셨는데 어떤 예. 생각이 드셨어요? 역대 최소 득표 차이, 석패,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진 것은 진 것입니다. 네. 예. 국민들의 선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과연 무엇을 고쳐야 될지, 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험난한 일정들과 험난한 일들이 좀 민주당 앞에 과제로 놓여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 헤쳐나갈 일을 생각하면 상당히 복잡한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계속돼야 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지난한 과정들은 지속돼야 된다.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그 결과는 승자에게도 패자에게도 국민들이 분명히 이렇게 앞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조금 전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가 조금 전에 있었던 연설인데요.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선대위 우리 상근자들을 포함해서 자원봉사자 그리고 전국의 지지자 여러분, 우리 이낙연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정세균, 추미애, 김두관, 박용진 전 후보님, 그리고 김동연 후보님, 송영길 대표님, 그리고 우상호 총괄 본부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재명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이지 우리 선대위,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고 또 성과를 냈지만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이 부족한 후보에게 있습니다. 우리 전대위 그리고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 이재명의 부족함을 탓하시되 이분들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진심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을 언제나 믿습니다. 지금의 이 선택도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의 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부족한 때문에 생긴 일이지 국민들의 판단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차기 정부가 국민을 보살피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역사의 흐름에 순응하고 그리고 평가받는 성공한 정부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제가 부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의 연설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재명 후보의 패배를 인정하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연설 보셨습니까? 혹시 새벽에? 예, 봤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상당히 정제된 언어로 담담하게 네. 그리고 이번 대선이 워낙 박빙의 승부로 치러졌기 때문에 패배한 쪽의 후보가 과연 그 결과에 기꺼이 승복하겠느냐. 근데 이재명 후보의 그 승복 연설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또 등장을 해서 예. 국민에게 인사를 했고 말이죠. 예. 일단 짧았죠. 그리고 분명한 메시지였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생겼던 극단적인 어떤 대결이 종식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선거 과정, 선거로 인한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분명한 의지가 담긴 아주 좋은 메시지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새벽 연설에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통합의 정치를 꼭 펼쳐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연설에서도 차기 정부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윤철호 의원님. 네. 자, 윤석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첫 일정 오늘 새벽에 당을 찾아서 인사했고 또 국민에게 인사한 것 말고 이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처음으로 했던 일정이 어떤 겁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한 게 첫 예. 일정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한 일정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립묘지에 갔죠. 국립현충원. 그렇죠. 예. 국립현충원에 가서 대개는 이제 당선자가 하는 첫 번째 일종의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주요 공직에 취임하는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로 갖는 일정이기도 한데 아마 저 일정을 갖는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이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아마도 역사와 대화하는 마음으로 저 자리에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명록에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윤석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호국 선현들 앞에서 자신의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각오를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지금 방명록에 윤석열 당선인이 글을 써나가고 있는 장면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데요.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쓰고 있는 장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0일 윤석열 이렇게 방명록에 썼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당선이 확정된 직후부터 윤춘호 의원 네. 일단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예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과 똑같은 예우를 받는다고 예.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경호를 청와대에서 이제 직접 맡게 되고요. 아마 화면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 많이들 보셨겠지만은 대통령이 대개 이동할 때 보는 리무진 승용차를 네. 타고 그다음에 또 경호원들이 몸을 창밖으로 내서 이제 경호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다른 예우에 있어서도 대통령과 똑같은 그런 대접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부터가 사실은 국민들과 조금씩 더 멀어지는 물리적인 접촉면은 좀 멀어지고 일반 국민들은 접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텐데 오늘 어쨌든 현충원에 다녀온 뒤에 기자들하고도 만났고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는 실감이 덜 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대통령 당선이 된 이후에 예전에 제 취재할 때 보면은 당장에 기자들이 통과할 때도 보면 때문에 금속 탐지기랄지 이런 네. 거에서 경호 절차가 벌써 달라지기 시작하지요. 윤석열 당선인 지금 대선 기간에 말이죠. 제가 기억하기에 청와대를 없애겠습니다. 네. 물론 어떻게 할지는 국민의 뜻을 묻겠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장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경호 문제 또 주변 지금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주민에 대한 어떤 피해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서는 뭐 청와대 근처에 있는 안가 이런 데로 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경호처에서도 그런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나는 70대까지는 그냥 여기 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글쎄 대통령 당선인의 성품에 비춰보면 아마 당연히 그렇게 결정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청와대 터에 입주하지 않고 이게 정부 종합청소로 가시겠다. 그것도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아마 경호처에서 경호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제 굉장히 큰 강한 반대 의견이 피력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 경호의 수준을 낮추더라도 정부 종합청사 입주하는 방향으로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제가 몇 개월 동안 당선인 옆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에 국민에게 약속했던 부분이고 그것은 그 내용이 크든 작든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과연 어떻게 그 약속을 실천해 나갈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정말로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당직자들 찾아가서 했던 인사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했던 대국민 인사는 원고 없이 자신의 생각, 대선이 끝난 소회, 대선에서 승리한 소회를 밝히는 수준이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이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국민에게 처음으로 저는 이러한 국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그런 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벅찬 마음과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공직 사퇴 이후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정치 초심자인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후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국민이 저를 불러냈는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오로지 국익만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보수와 진보의 대한민국도 영원함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자회견 그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 들어보셨는데요. 전재수 의원님, 대통령 당선인의 연설, 이재명 후보가 대선 기간에 강조했던 국민 통합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한 기조는 결과적으로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이익과 오로지 국익만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보수와 진보의 대한민국도 영원함도 따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 과정에 이제 국민 통합 정부를 서로 하겠다. 네. 이제 이 말씀들을 국민 앞에서 이제 약속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서 입법적인 뒷받침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론을 통해 가지고 이미 발의가 된 상황이고 아마 조만간에 처리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당선자께서 이제 국민통합정부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국민통합정부의 구상이라든지 이런 또 가치와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인수위 과정을 거치면서 준비되고 또 구상한 것이 좀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띠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어떻든 지금 이 치열한 선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이제 0.7%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48%의 국민들이 또 이재명 후보를 선택을 했고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가지고서 이 국민통합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국민들께 좀 자세하게 내보이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